2003년 242억 원의 로또 당첨금을 수령한 A씨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아는 것이 미래다. 현기준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한 장 폴 사르트르는 작품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했습니다. B는 birth, 탄생을 뜻하고요. D, death, 죽음을 뜻하고 그 사이에 choice, 선택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마트 요거트 판매대에 99% 무지방이라고 적힌 요거트와 1% 지방 함유라고 적힌 요거트 두 가지 제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두 제품은 똑같은 양의 지방을 포함하지만 사람들의 선택은 99% 무지방 요거트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1% 지방 함유 제품과 98% 무지방 제품이 주어졌을 때조차 지방을 2배나 많이 포함한 99% 무지방 요거트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지방보다 무지방이 좋다는 무의식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차이 때문에 선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행동 경제학에서는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지심리학자인 샤이 덴지거의 연구에 따르면 교도소의 가석방 영부를 심사할 때 그 위원회가 점심시간 전과 후의 판결 허가율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점심 식사와 휴식 직후에 심사한 사건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60% 비율로 가석방이 승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자의 가석방 결정이 법과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인간의 의사결정은 생각보다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03년 242억 원의 로또 당첨금을 수령한 A씨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주식과 투자를 선택한 그는 5년 만에 돈을 잃고 사기꾼이 되었다고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이 모두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죠. 삶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해서 시작하는 사소한 선택에서 직업 선택과 같은 중요한 선택까지 말이죠. 앞선 사례와 같이 우리는 선택에 따라 이익을 보기도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는 수많은 정보에 선택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결정의 순간,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부터 인생에서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식사를 하세요. 의사결정은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피로감은 세부 사항에 대한 결정 과정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스마트한 선택들이라는 책에선 사람의 의지력은 배터리처럼 작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지력을 다시 찾으려고 한다면 다시 채우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선 무언가를 먹어서 충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가구 기업인 이케아는 고객에게 의사결정의 피로감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쇼핑센터의 한 가운데 위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운이 생겨서 선택을 통한 쇼핑을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입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라. 판단의 버릇이라는 책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정 현상을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에 따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연의 결과일지라도 인과관계로 착각할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서로 상황이 발생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세요.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42.195km를 뛰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말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자신의 의지로 42.195km를 뛰었다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고통은 똑같이 느끼지만 자발적으로 준비한 사람에겐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일 것이고 억지로 했을 때는 가장 괴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문제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반대라면 부당함과 비참함을 느낀다고 말이죠. 네 번째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결정하세요. 분노의 감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UCLA 데니얼 패슬러 교수는 실험자들에게 얼굴을 붉히게 만든 경험이 떠오르는 글을 쓰도록 해서 분노를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간단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놀이를 하도록 했는데요. $15 지불 보장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돈을 딸 수 있지만 한 푼도 못 딸 수도 있는 도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연구 결과 남자들은 화가 났을 때 도박에 더 많이 돈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연구로 시카고대 제프리 인만 교수 연구인이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화가 나 있는 소비자들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권유받은 물건을 사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충동적이고 이기적이고 위험을 무릅쓰게 만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감정은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플랜 B를 고려하세요.
배가 닻을 내리면 닷과 배를 연결하는 밧줄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듯이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숫자나 사물의 기준점이 되어 그 후에 판단을 왜곡 또는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극히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앵커링 효과의 영향력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에 의해 결정하기도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백화점 쇼핑에서 가격표에 할인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앵커링 효과에 빠질 위험이 증가합니다. 초기 가격이 할인 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절대적으로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상품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상품의 세일 가격이라도 온라인 구매가가 더 저렴할 확률이 높을지라도 말이죠. 그럼 앵커링 효과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하기 전에 다른 대안은 없나 하고 플랜 B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온라인은 더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형식으로 말이죠.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급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결정이 필요한 순간 잠시 멈춰 다른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앵커링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6번째입니다. 선택의 폭을 제한하세요. 선택의 모순을 연구하는 컬럼비아대 심리학과 시나 이앵거 교수는 말했습니다. 같은 초콜릿을 고르더라도 30종의 초콜릿보다 5종의 초콜릿에서 고르는 것이 만족감이 더 컸다고 말이죠. 선택권이 많을수록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종종 적은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는 게 선택의 모순이라고 말이죠. 선택권이 많을수록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선택이 많아지면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을 요구하게 되며 과정이 혼란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최악의 경우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비교하다가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험할 수 있죠. 또한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실수를 범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쓸데없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 더욱 불만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포기해야 했던 그 대안에 대한 아쉬움이, 미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택 후에 후회가 아닌 행복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심리학에 따르면 충분히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고민 끝에 카메라를 구입했다고 할게요. 그 카메라를 구입해서 잘 쓰고 있는 사례를 읽고 효능감을 느껴보는 것도 선택에 따른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광고의 목적이 미래 구매자를 위한 것이 아닌 이미 구매한 사람의 만족도와 구매 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함이란 사실도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죠. 7번째입니다. 본능에 충실하세요.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려면 다양한 선택의 장단점을 조직된 정보로 저울질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결정, 즉 본능과 직관에 따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만 최악의 선택을 피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프리스턴대의 자닌 월리스 교수팀은 새로운 얼굴을 만난 다음 불과 0.1초 만에 그 사람의 신뢰도, 능력, 공격성, 친밀도, 매력 등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는 시간을 1초까지 늘려도 첫인상을 수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순간적인 결정에 대해 더 확신을 갖게 될 뿐이었다라고 말했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첫인상을 수정하기 마련입니다. 추가 정보로 확인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 즉 정보 과잉 때문에 직관으로 얻은 좋은 인상이 지워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의 딕 스테루이스 교수의 사례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상의 자동차 4대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A그룹에겐 주행 기록과 실내 공간, 크기 등 4개의 변수만을 적은 간단한 목록을 줬고 B그룹에게는 12개의 항목을 자세히 적은 세부 목록을 주었습니다. A그룹은 주어진 몇 분 동안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B그룹은 온갖 변수를 대입해보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말았죠. 단순한 선택에 직면했을 때 충분히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쪽이 더 좋은 선택을 내렸고 복잡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는 복잡하게 분석하지 않는 편이 최고의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만의 선택 기준을 세우세요. 인간의 유전적 특성은 생존과 번식을 좌우하는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핵심 규칙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환경일수록 더더욱 기준이 필요하죠. 나만의 가치관, 사람이 아닌 상황으로 판단을 한다든가 의사결정 규칙 또는 사업과 일에서 손을 떼는 철수 규칙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를 경우 결정은 더 어렵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스스로의 가치에 적합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설레게 하는지, 또는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 후에는 선택지를 좁히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결정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식사를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로감을 줄이고 의지력을 재충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케아와 같은 기업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고객이 선택 과정에서 느끼는 피로를 줄여 쇼핑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종종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건의 순서와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의지로 내린 결정은 강제로 내린 결정보다 개인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발적 선택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문제는 더 큰 에너지와 만족감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분노와 같은 감정은 충동적이고 위험한 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결정하기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앵커링 효과는 초기 정보가 이후의 판단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효과를 인식하고 다른 대안을 고려함으로써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여섯 번째, 선택의 폭을 너무 넓게 가져갈 경우 결정하기 어렵고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은 수의 선택지에서 결정하는 것이 종종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일곱 번째입니다. 본능과 직관에 따른 결정은 정보의 과부하로 인한 분석 마비를 피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결정에서는 본능적인 선택이, 복잡한 결정에서는 직관에 따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마지막입니다. 자신만의 선택 기준을 세우는 것은 복잡한 결정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결정 과정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일상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배웠습니다. 식사를 통해 의지력을 충전하고 감정의 영향을 인지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 선택의 폭을 적절히 조절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 그리고 본능과 직관을 활용해 분석 마비를 피하는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보다 명확하고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내 삶에 적용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이 미래다 현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